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00 플러스 오신 분 환영하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등록하신 반은 이제 750반, 즉 토럴 스코어를 750반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LC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건 이번 한 달 동안에 400점 이상을 받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건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수업에 대한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면요. 수업은 이제 정시에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을 옮기신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자료는 배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핸드아웃 자체가 배부가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핸드아웃 자료만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시게 되는 거지만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핸드아웃 자료로 수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동안은 또 추가적인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교재를 아마 준비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 빨간색 책을. 그래서 주교재가 이제 결국은 핸드아웃이고요. 부교재가 바로 그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수업을 못 오시게 되면 주교재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씩 뭐 집안 행사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이. 그래서 수업을 만약에 못 오실 것 같으면 저한테 미리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수요일에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사를 부탁한 상태에서 그걸 좀 빼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오셔서 그 자료 챙겨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문제 다 풀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통보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은 요거예요. to익단기@naver.com.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못 오실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메일을 바로 보내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저를 보시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웹하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좀 잠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원을 다 올려드릴 텐데 webhard.co.kr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디는 TOEIC January JAN까지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TOEIC JAN까지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요. listening 495입니다. 간단하죠? 듣기가 495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listening 495 이렇게 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죠.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수업 대상은요. 여러분 이제 이 반이 400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토익 점수가 한 300점. 그래서 350점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수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LC의 목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400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400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400을 미니멈으로 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분의 목표 점수는 450점 정도가 되실 거예요. 오케이? 400이 미니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교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핸드아웃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교재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출석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교재는 앞에 나와 있는 거 바로 이 책을 사서 부교재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과서를 구매를 하시면 뒤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음원 구매하세요라고. 그러면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교재 당일 배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뒷내용을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저희가 오늘 배우실 부분이 1인 인물과 사물 풍경 사진인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받으신 핸드아웃들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연강 0단기라고 크게 적혀있는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한번 꺼내보시죠. 집에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0단기라고 적혀있는 강의 계획서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래요. 자, 이 첫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한글로 그냥 빼곡하게 뭔가 이렇게 설명이 적혀있어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주말 동안에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 제일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쭉쭉 넘기시다 보면 실라버스가 적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가 적혀져 있고 각각의 데이마다 어떤 걸 배우게 될 것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컬럼을 보시게 되면 Part 1인지 Part 3인지 Part 4인지 구분을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저희가 오늘 강의부터 앞으로 3일 동안에 배우게 될 강의가 Part 1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테마가 바로 1인 인물과 사물 풍경 사진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주교재 역시도 이 테마에 맞춰서 모든 문제가 짜여져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역시도 이 테마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Part 1을 며칠 안에 끝낸다? 3일 안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배워가실 부분은 바로 뭐냐면 Part 1의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식의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니라 ETS가 원하는 사진 분석법을 조금 배워가실 거고요. 즉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사진을 보기 원하는지 이걸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요. 펄 1에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을 학습을 할 텐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핸드아웃을 볼게요. 여러분 오늘 나눠지는 핸드아웃, 집에 계신 분들 오늘 첫 강에 마련되어 있는 교환에서 핸드아웃 중에서 expression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핸드아웃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찾아볼까요?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딱 봐도 토할 정도로 이상하게 글자가 많이 박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한 장짜리로 되어 있죠? 번호가 1번부터 84번까지 적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필수 암기 구문이에요. 펄 1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구문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 표현만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84개를 다 암기를 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커버를 하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죠? 기본반처럼 표현 하나 써드리고 자 암기합시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빼서 드렸습니다. 이제 외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됐죠? 근데 여러분 듣기는 눈으로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 1번에 나와 있는 거 be available 이런 거. 그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쳐다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으로 등장했을 경우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게시판에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웹하드가 되겠죠. 그거 싹 다 녹음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보시면서 크게 소리 내시면서 뜻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 올려놓은 그 음원 파일을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지하철로 이동하시잖아요. 또는 버스라든지 들으시면서 영어로 읊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게 주말 동안에 하실 숙제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핸드아웃 또 한번 볼게요. 약간 누르스름한 종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 표현이라고 적혀 있는 거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하나의 구문이 아니라 문장이 쫙 적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양면 복사되어 있고 1번부터 52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여지껏 펄 1에서 정답으로 등장했었던 표현들이에요. 마찬가지 죄송하지만 암기하실 거예요. 됐죠? 헉 나오잖아요. 헉. 총 개수가 죄송하지만 52개에서 끝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거 254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2개를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가 펄 1이 며칠 안에 끝난다고요? 3일 안에 끝나죠. 그럼 이제 계산 때리시면 몇 개 남았어요? 200개 정도 남았죠? 그럼 월요일에 오시면 100개, 화요일에 오시면 100개 다 외우시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시험은 언제 볼 거냐? 시험을 안 보면 여러분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만큼 촬영분이 끝나고 나면 시험 볼 거예요. 됐죠? 그리고 채점하고 제가 성적표를 걷어갈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면 되고 마찬가지 그 50개에 해당하는 부분 녹음을 할 거거든요. 영어 문장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직접 큰 소리 내시면서 외우시고 녹음 파일 다운받아서 들으시면서 영문으로 듣자마자 바로 한국말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토익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주 사용되는 빈출 구문,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은 계속 돌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지까지 정답으로 나왔었던 문장들을 학습을 하시게 되면 펄 1에서 아무리 난이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아 이건 무슨 표현인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펄 1은 여러분이 이제 좀 보시면 쉬운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 가장 쉬운 영역으로. 근데 2014년 9월부터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듣기가 많이 빨라졌고 펄 1 같은 경우에는 문제 8번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눈으로 그렇게 스크립을 봤을 경우에는 틀리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입안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걸 들었을 때는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서 놓쳐요. 그러면 그걸 순식간에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표현을 알고 계시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 250개 정도를 외웠을 때 펄 1에서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만점을 노릴 수가 있으면 요거는 조금 외워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남들이 실수하는 것까지 내가 250개를 그냥 땅땅에 외운 다음에 아,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러면 한번 외워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동안에 필수 구문 84개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외우시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공부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월요일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집에 계신 분들도 화면 한번 보시고요. 10초를 드릴 거예요. 10초 동안에 이 그림을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 그림이 실제로 시험에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을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10초 동안 나름대로 이 그림을 분석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오케이? 들어갑니다. 10초 드릴게요. 됐죠? 자, 혹시 이 그림을 보셨을 때요. 그냥 여자, 박스, 선반 요렇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no. 방법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본다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틀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ETS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보길 원해요. 그렇게 해서 틀리길 원하는 거고요. 하지만 ETS 출제자들이 그림을 냈을 때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냅니다. 즉, 동작이 있고 자세가 있고 시선이 있고 옷차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분석을 하실 때는 그냥 막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림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을 분석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다 같이 뭘 본다고요? 시작!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요.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요. 자, 지금은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강의를 쭉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을 보는 그 순간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이 동시에 보이실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동작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제가 만지고 있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걸고 있거나 이런 행위가 바로 동작이죠. 자세라는 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선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토익 파워 1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혹시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있으시면 가지고 와보세요. 아시겠죠? 혹시 눈 감고 있는 사진 하나라도 찍힌 거 있으면 갖고 와봐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토익 파워 1에 등장하는 사람의 눈이 보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딘가에 눈을 뜨고 있고요. 어딘가에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옷들을 입고 있는지 옷차림을 보는 건데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드렸었던 그 핸드아웃, 그 정답 표현으로 나왔었던 것들 250개 걔를 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옷차림에 관련된 설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왔었던 게 뭐 헬멧 쓰고 있다, 안전조끼 입고 있어요, 글러브를 착용 중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묘사할 경우에는 뭐 핸드백을 메고 있어요, 스카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 메고 있어요, 자켓 입고 있어요, 정장 차림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기출 표현을 통해서 그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ETS는 또 이걸 분석하기 원해요. 바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물인데 사물을 박스, 선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놓여있는 상태와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놓여있는지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지 쌓여져 있는지 아니면 놓여져 있는지 누워져 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음원을 듣게 되실 건데 여러분이 음원을 들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가 바로 뭐냐면 내가 파악했던 명사가 딱 들린다고 해서 바로 정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ETS에서 마지막으로 또 장난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파악했을 법한 명사를 들려주되 단복수로 장난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림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복수 형태로 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또 오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동작인지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작인지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오시면 괜찮아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진의 판독법은 바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꼭 한번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 보시고요. 물건이 놓여있는 상태와 위치 보시고요. 명사 들린다고 해서 바로 찍지 말고 단복수 여부 잘 확인하시고요. 들리는 표현이 동작에 대한 건지 상태에 대한 것인지를 잘 파악하자. 요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ETS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셨다면 여자가 쭈그려 앉아있다. 박스가 바닥에 쌓여있다. 그리고 선반에
박스들로 차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석법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이제 몸에 배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펄 1에서 등장하는 문장의 태를 볼게요. 태라는 건 여러분 뭐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건데 단어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한번 훑어만 보고 아래 문장들을 저희가 볼 겁니다. 이 문장들을 보실 때 이해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법적인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일단 펄 1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기를 들어보면 A, she is wearing a helmet 뭐 이런 식으로 she is, he is 사람 주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물 주어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사람 주어로 나갔을 경우에는 뒤에 많이 따라붙는 문장의 형태는 아무래도 직접 뭔가를 하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든지 현재 완료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사물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라든지 현재 완료 수동태라든지 진행 수동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문법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문장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다 같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주어일 때 현재 진행형 이런 식으로 가죠.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A man is standing near the blackboard. 남자가요 칠판 근처에 서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omen have lined up at the water fountain.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omen have lined up at the water fountain. 여자들이요 분수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재 완료 형태죠? 그죠? 줄지어 서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됐어요. 자, 이제 사물 주어가 등장했을 때 나올 법한 문장의 형태인데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Some notices are posted on the board. 몇몇 공지사항들이요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be posted 수동태죠. 해석 문제 없고요. 그죠?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scarf has been placed on the hook. 훅이라는 단어 옷걸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카프가 옷걸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floor is being mopped.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The floor is being mopped. 그러면 바닥이요. mop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대걸레질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바닥이 대걸레질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여러분 두 번째 문장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스카프가 옷걸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해석했죠. 첫 번째 문장 저 어떻게 해석했어요? 공지사항들이 게시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고 얘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해석 방법에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오케이? 이 포인트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다시 볼게요. 바닥이 대걸레질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대충 어떤 표현이 돼야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까요? 누군가가 대걸레질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암기하고 들어갈게요. 보통 시험에서 비빙 PP라고 나오면 비빙 PP 나오면 그림에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그림에서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이도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비빙 PP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 강좌에서 저희가 배워볼게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토익에서 좋아하는 함정 바로 그 첫 번째가 저 비빙 PP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그림에서 비빙 PP를 사용을 해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대부분의 그림에서 비빙 PP를 쓰기 위해서는 그림에 누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존재를 해야 된다.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의 학습 표현을 한번 볼 텐데 기출 표현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요. 그림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배운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는 거예요.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 오케이? 자, 이 사람의 동작을 분석해 주세요. 이랬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 있어요. 서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동작이 아니죠. 자세에 들어가는 거죠. 동작은 여러분 어디까지 보시는 거냐면 잘 기억하세요. 손동작까지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작은 어디까지 본다고요? 손동작까지 보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동작은 결국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터치하고 있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작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 있는 자세인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시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죠? Looking forward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옷차림 한번 볼게요. 옷차림이 특이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소매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소매. 소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걷어져 있죠. 자, 소매가 걷어져 있어요? 아니면 걷고 있어요? 걷어져 있죠? 그래서 뭐 되어 있다고요? rolled up 되어 있다고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요. 이런 그림이 등장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답 표현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er sleeves have been rolled up. 한 번 더. Her sleeves have been rolled up. 그래, 해석 어떻게 된다고요? 그녀의 소매가 걷어져 있다고요. 괜찮죠?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 woman is standing near the column. 여자가 column, 기둥 근처에 서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오답을 만들어 볼게요.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내죠. 읽어봅니다. 시작. A woman is rolling up her sleeves. 한 번 더. A woman is rolling up her sleeves. 이거는 어떤 표현 나와야 돼요? 싸우기 직전에 그 모습 있잖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rolling up이 되는 거죠. 찾지 마시겠어요? 오케이? 요거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 여자의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을 볼 텐데, 자, 동작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구부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미 벌써 동작 포인트는 못 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작은 바로 뭐다? 드링킹이다. 괜찮습니까? 자세가 뭐 하는 거예요? 구부리고 있죠? 그래서 밴딩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우리 단어까지 챙겨갈게요. 이런 식수대, 뭐라 그러냐면 water fountain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일반적인 분수대랑 똑같은 단어 씁니다. water fountain. 시선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림 문제에서 안 보이는 걸로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시선 포인트는 솔직히 없는 거예요. 됐죠? 제가 그럼 마지막에 옷차림을 보니까 그냥 짧은 바지를 입고 이거 바지인가 스커트인가? 바지죠? 이런 거 야하니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특이한 걸 입고 있을 경우에 그 옷차림까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낸다면,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he is drinking from a water fountain.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라는 동작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그림으로 또 표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나이가 드신 영감인데요. 영감님이죠. 영감인데요가 아니라 미안해요. 자, 할아버지인데요.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작을 보시니까 리딩하고 있고 항상 손까지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손에 보니까 뭐 이렇게 신문이 쥐어져 있잖아요. 쥐고 있다가 영어로 뭐다? 홀딩이고 part 1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체크하십니다. 아시겠죠? 홀딩. 자, 그다음 자세는 앉아 있죠. sitting 하고 있어요. 시선 보시니까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reading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looking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옷차림을 보시니까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 정답을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크게 시작. The man is concentrating on a reading.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The man is concentrating on a reading. 내가 그림을 분석할 때는 그냥 리딩하고 있어요, 루킹하고 있어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답 표현에서 뭐가 나왔었다고요? Concentrating on a reading이라고 나왔었다고요.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읽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표현이잖아요. 그죠? Part 1을 공부하실 때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그 표현들, 역대 정답으로 출제됐던 표현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석이 돼? 이런 문장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개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문장 바로 하이라이트 하신 다음에 뭐 내 걸로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그렇게 들렸을 때 틀리지 않게 끝내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다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고 있다라고 할 때 리딩이라고 생각했었고 아니면 그냥 뭐 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서류 밑에 사람이 서류를 줬어요. 서류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서류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나요? 막 이렇게 대충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안 보죠.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읽지 않나요? 오탈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 거의 조사하다시피 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조사하다 영어로 뭐죠? inspect. 그 inspect가 뭐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보다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으시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단어를 몇 개 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는 거 read, 보는 거 look, inspect로 보다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concentrate on reading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경우가 오답인데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반응하셔서 틀리는 경우예요. 자, 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man is sitting at outdoor table.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은 The man is sitting at a outdoor까지 들으면서 그냥 정답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면 야외에 앉아있는 게 맞거든. 근데 끝에 뭐였어요?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벤치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art 1의 문장을 들으실 때는 끝까지 듣고 나서 정답을 보셔야 되고 절대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바로 생각하시면서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끝까지 듣고 정답을 체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분석하시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분석한 것 내에서 정답이 나오겠지라는 생각.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음원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답이 나올 확률이 커요. Part 1의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푸시는 거예요. A, B, C, D를 들으실 때 오답을 날려가면서 정답을 남긴다라는 느낌으로 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오답을 날리면서 정답을 남기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받으신 핸드아웃 중에서 샘플이라고 적혀있는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은 교환 다운받으신 것 중에서 샘플이라고 적혀있는 교환을 펴시면 돼요. 총 12장의 그림이 있죠? 그죠? 자, 이 12장의 그림을 바로 풀 겁니다. 푼 다음에 틀린 문제를 리뷰를 하고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오케이? 됐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레디? 가도 돼요? 갑니다. Listening test.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 is hammering a nail into a wall. B. She is arranging merchandise on the walkway. C. She is placing tools on the shelf. D. She is hanging a framed picture.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he is writing on a paper. B. She is fixing a printer. C. She is moving a large file of books. D. She is facing a machin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He's eating a bowl of fruit. B. He's carrying dishes on a tray. C. He's washing some plates. D. He's cooking on a stove.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He's looking out a window. B. He's combing his hair. C. He's sleeping in a hotel room. D. He's searching through his backpack.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feeding poultry. B. A woman is holding a bucket. C. A woman is walking through a field. D. A woman is painting a barn.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He's piling up some merchandise. B. He's pouring a glass of wine. C. He's reaching for a bottle. D. He's waiting in line at a store.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putting on a pair of gloves. B. A 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C. A piece of equipment is being cleaned in a laboratory. D. A substance has been spilled on a table. Number 8.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8 in your test book. A.
All of the cords are disconnected. B. The computers are arranged in rows. C. A woman is standing near a window. D. A woman is sitting on a desk. Number 9.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9 in your test book. A. An employee is cleaning an office. B. A man is placing documents in a cabinet. C. A man is ironing a suit. D. A photocopier is being used. Number 10.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0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taking off his life jacket. B. Small boats have been pulled onto the shore. C. A man is walking on the beach. D. A set of paddles has fallen into the water. Number 1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1 in your test book. A. A worker is measuring land. B. A truck is moving piles of dirt. C. A worker is building a new road. D. A worker is looking through a telescope. Number 1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2 in your test book. A. Cars are being driven across a bridge. B. A man is jumping over a stone wall. C. People are walking by the water. D. A bridge spans a river.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오케이? 뒤에 나와 있기도 한데 자, 제가 한번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채점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정답 데이빗, 2번에 데이빗, 3번에 보이. 자, 보이라는 걸 B번 말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데이빗, 5번에 보이번. 자, 5번에 A 하신 분 손 드세요. 계세요? 혹시라도? 오케이. 자, 6번에 C. 자, 7번의 정답 보이번입니다. 8번에 보이번. 8번에 데이빗 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8번에 데이빗을 찍으신 분 중에 혹시 내 머릿속에 책상에 앉아있다로 해석하신 분 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9번에 정답 데이빗, 10번에 보이번. 10번에 혹시 A번 하신 분 계신가요? 자, A번 하신 분들은 단어에 그냥 마지막 단어에 휙 빨려 들어가신 거야. 아시겠죠? 그거 한번 잡아볼게요. 11번의 정답 A번인데요. 데이빗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데이빗. 많이들 찍어요. 역시 마찬가지 단어. 자, 12번의 정답 데이빗입니다. 오케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고 나면 어떤 단어? 몇 번? 1번, 2번? 1번에 데이빗, 2번에 데이빗. 자, 문제를 푸셨을 땐 느낌이 솔직히 어떠셨어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소롭다 정도의 느낌이 솔직히 드셨을 거예요. 쉽네. 다 맞는 것 같고 애매하게 찍은 문제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아니야. 나 이렇게 쭉 보니까 답은 이미 지나갔네.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답을 찍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알게 모르게 나는 확실히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8번의 문제를 풀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현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possible answer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좀 많이 틀리신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의 초점은 결국 이거예요. 그림을 보실 때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은 동작, 자세, 시선, 오차림을 머릿속에 토할 정도로 계속 외치면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의 동작을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걸고 있어요. 그죠? 걸고 있습니다. 손에 보니까 뭘 쥐고 있어요? 크리피하게 망치를 쥐고 있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세를 보니까 서 있죠? 그 다음에 시선 보니까 앞을 보고 있어요. 옷차림 보니까 그냥 짧은 소매 셔츠를 입고 있다고요. 요 정도 이제 보신 상태에서 A번을 들어보셨을 때 이렇게 문장이 출발했죠? A.
She is hammering a nail into a wall. 자, 이 여자가 지금 hammering a nail이라는 표현은 못질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얘가 지금 벽에다가 못질하고 있다는 지금 틀린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런 오답을 만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 망치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동작에서 틀렸다. 바로 A번 오답시키시고요. B번 한번 들어보시면 B. She is arranging merchandise on the walkway. 자, 솔직히 여기까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She's arranging. 뭔가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배열하고 있습니다까지는 좋은데 이 그림을 배열하고 있는 거지 walkway, 통로나 복도에서 상품을 배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여기서 바로 오답 처리 가능했었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가보죠. C. She is placing tools on the shelf. 자, 그녀가 on the shelf, 선반 위에다가 도구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그죠? 마찬가지 이거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이 오답. 손에 쥐어져 있는 망치 가지고 장난치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대입에 D. She is hanging a framed picture. 자, 이 여자 뭐 하고 있다고요? D. She is hanging a framed picture. 자, she is hanging a framed picture. 자, framed picture라는 건 액자가 되어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액자로 되어 있는 그림을 걸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었고요. 여기서 잠깐 암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일단 암기할게요. hang이라는 동사는 동작과 상태가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자, 뭐라고요? hang이라는 동사는 뭐와 뭐가 가능하다? 동작과 상태가 가능하다. 일단은 암기하고 지나갈게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고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틀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자, 그러면 2번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환 보세요. 여기 좀 밝아서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자, 이 사람의 동작 보니까 뭔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동작 같지 않나요? 그죠? 서류를 손에 쥐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세 보시니까 앉아있죠. 그리고 시선을 보니까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차림을 보니까 뭐 그냥 치마를 입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물을 보셔야죠. 사물을 보니까 복사기가 복사기 프린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번 한번 들어볼게요. A번. A. She is writing on a paper. 여러분, 동작 뭐라 그랬죠? A. She is writing 여기서 바로 오답이죠. She is writing.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듣자마자 alright, A번 오답. on a paper. B번 갑니다. B. She is fixing 뭐라 그랬어요? She is fixing. 고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오답. a printer. C번. C. She is moving a large file of books. She is moving a large piles of books. 큰 아주 그냥 책을 여러 개 쌓아놓은 건 그 더미를 옮기고 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고 있지 지금 옮기는 건 전혀 안 잡혀요. 동작에서 이미 싹 다 오답이었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대입에 D. She is facing a machine. 여러분 다시 한번 D. She is facing a machine. She is facing a machine. 우리 이거 예전에 배웠었던 표현이에요. 예전에 영어를 하셨을 때. 그죠? face가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마주보다, 쳐다보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머신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자, 나머지 부분 솔직히 D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봤을 때 머신을 쳐다본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지만 A, B, C가 확실히 오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번 말고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시험장에 가셔서 절대 시험지와 싸우시면 안 돼요. 네가 왜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가 왜 답이야? 니까짓 게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내가 5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답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 그림에서 또다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자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She has taken a se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저런 프린터 같은 거를 프린터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뭘 좋아하냐면 한 번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프린터, 복사기, 팩스머신, 전화기, 컴퓨터 이러한 것들 싹 다 뭐로 표현 가능해요? 디바이스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정답이 나올 수 있다? A device has placed on the table. 장치나 이런 기계류가 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도 정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2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됐죠? 자, 3번. 3번 틀리신 분 계세요? 3번은 없죠? 그러면 3번은 정답 표현만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arrying dishes on tray. 그림을 자세하게 쳐다보시면 큰 이런 쟁반에
음식이 담긴 이런 디시, 그죠? 그릇들이 쫙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옮기고 있죠. 그래서 carrying dishes on tray,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 토익 포인트 하나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Part 1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동작 자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익에서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건 역시 이 진행형이 동적 동사인지 정적 동사인지 이걸로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그림이죠.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이렇게 입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을 입다, 똑같단 말이지. 하지만 영어는 완전히 틀려요. 옷을 입고 있는 중과 옷을 다 입은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죠. 왼쪽 같은 이런 사진이 찍혔을 때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He is putting on. putting 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입고 있는 중. 그러면 오른쪽처럼 코트를 완전하게 다 착용한 상태, 이런 상태일 때는 putting on을 쓰지 않고 뭘 쓴다? wearing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철저히 아시겠죠? 오케이? 즉 왼쪽 부분은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 부분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걸로 한번 해볼게요.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전거를 들고 지금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모습이죠. 오른쪽 그림은 보시면 이미 다 뭐한 상태입니까? 지하철에 탄 상태죠. 우리는 그냥 지하철을 타다, 버스를 타다요. 타는 중도 타다, 탄 것도 타다. 하지만 영어는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의 그림이 찍혔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he's boarding, boarding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아니면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getting on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이미 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일 때는 boarding이나 getting on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 rid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riding.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를 여러분 getting on 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getting on a bicycle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boarding a bicycle 들어보셨어요? 자전거 타다를 뭐라 그러죠? 다 riding a bicycle라고 그러죠. 왜 그렇겠어요? 자전거는 완전하게 탄 상태가 아니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riding a bicycle 쓰는 거죠. 끝? 자, 행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행에 대해서 그냥 외우라 그런 거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행은 동작도 되고 상태도 된다라고 외우라 그랬었죠. 그럼 지금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남자 벽에 그림을 걸고 있죠. 걸고 있는 동작이에요. 그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He is hanging a pictu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벽에 그림이 그냥 걸려 있죠. 근데 이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icture is hang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즉 hanging 같은 경우에는 걸고 있는 동작일 때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잘 걸려져 있는 상태일 때도 사용이 될 수 있다. 특이한 동사예요.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포인트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오케이. 4번 문제 틀리신 분 계세요? 4번 문제? alright. 자, 4번은 저희가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표현만 좀 한번 정리를 할게요. 4번에 지금 이 사람 동작 보니까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죠? 가방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뒤지고 있어요. 서 있는 모습이고요. 시선도 보시니까 어디를 보고 있어요? 가방 안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4번의 A번 보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게요. A. He's looking out a window.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건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 창문 밖을 쳐다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 부분에서 오답 처리. B번. B. He's combing his hair. 자, 머리를 빗고 있지가 않죠. 그죠? Combing his hair. 오답 처리. C번. C. He's sleeping in a hotel room. 자, 얘가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리핑 듣자마자 그냥 바로 오답 처리. 그럼 마지막 D번 한번 가죠. D. He's searching through his backpack.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쉐도잉 해볼게요. 다 같이 D번 시작. D. He's searching through his backpack. Search through라는 단어는요. 뒤져보다, 찾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Search through. 자, 단어 표현 하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가방을 search through 하는 건데 가방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또 다른 정답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is looking into his backpack. 한 번 더. He is looking into his backpack. 그의 가방을 뭐하고 있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죠.
끝. Alright.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5번 틀리시면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5번? 있어요? Alright. 5번에 A번을 찍으신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A번을 찍으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답을 짐작해서 그래요. 이 사람 지금 동작을 보니까 딱히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 하는 동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을 보니까 일단 양동이를 쥐고 있죠. 그죠? 이걸 보고 여기 닭을 보면서 뭐 저 양동이 안에 모이가 들었겠지. 이건 아니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연상해서 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상태에서 그러면 A번 한번 들어보시면 A번의 표현이 뭔가 좀 이상하죠? A. A woman is feeding poultry. 여러분, woman이 뭐 한다고요? A. A woman is feeding poultry. A woman is feeding. 일단 poultry가 뭔지 모른다고 치고 a woman is feeding. feeding. 먹이를 주고 있다, 먹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동작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저 poultry라는 단어는 뭘까? 가금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밑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닭천지잖아요. 그죠? 그런 닭을 뭐라고 표현한다? 가금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보이번을 보시면요. B. A woman is holding a bucket. 그죠? A woman is holding a bucket. 그죠? 여자가 양동이 같은 것을 쥐고 있다. 가장 좋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6번 틀리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혹시 계시나요? 6번? Alright. 그러면 동작, 자세, 시선, 옷차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 동작을 분석을 할 건데 병을 넣고 있는 중인가요? 병을 빼고 있는 중인가요? 다시 한번 뚫어져 한번 쳐다봐요. 자, 째려봐봐. 그림을 째려봐봐요. 병을 넣고 있나요? 병을 빼고 있나요? 이 사람의 팔의 각도와 모든 걸 봤을 때 빼고 있어요. 왜 넣고 있는 거 왜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틀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 문제에서 이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전화기가 없어서 그냥 이걸 전화기라고 칠게요. 이걸 전화기라고. 자, 여기는 전화기 본체가 있고 선이 달린 거였어요. 근데 자세가 딱 요쯤에서 찍혔어요. 오케이? 전화기의 소화기를 잡아서 요 정도 들어 올렸어요. 자, 이거 내가 전화기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끊는 거예요? 모르죠. 솔직히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렸냐면 이 동작을 분석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전화를 받으려고 한다. 어떤 학생들은 전화를 끊으려고 한다. 이걸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이미 정답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정답은 뭐가 나왔었냐면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나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리시버를 손에 쥐고 있다. holding a receiver. 이게 정답이었다고요. 끊고 있다도 아니고 받고도 있다도 아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그림을 분석을 하되 내가 분석한 것이 정답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그죠? 분석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애매한 것들, 받는지도 모르겠고 거는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에는 정답 표현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넣고 있다도 안 나올 거고 빼고 있다도 안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Alright?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분석을 한번 해보면 동작은 그냥 병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병을 만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 보시니까 서 있겠죠? 그 다음에 시선을 보시니까 어딜 봅니까? 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옷차림을 보니까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을 보셔야죠. 사물의 선반을 보는 게 아니라 선반의 전체적인 상태와 위치를 보시는 거죠. 선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병들로 가득 차여져 있는 상태. 이렇게 분석을 하신 상태에서 A번의 보기를 들어보시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죠. 갑니다. A. He's piling up some merchandise. piling up에서 이미 딱 걸려버리죠. 쌓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죠? 쌓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A번 오다. B번 B. He's pouring a glass of wine. pouring이 뜻이 뭔가요, 여러분? 따르다라는 거죠. 따르는 장면 전혀 보이지 않죠. 이 오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병이 지금 무슨 병이에요? 다 와인병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냥 걸려들라는 거죠. 몇 명은. 그죠? B번 오다. C번 가볼까요? C. He's reaching for a bottle. 여러분, 요거 좀 쉐도잉 좀 한번 해볼게요. C번 갑니다. C. He's reaching for a bottle. 자, reach for라는 단어를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래요. 자, reach for는요 무슨 뜻이냐면 손을 뻗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손을 뻗다. 꼭 외우시길 바래요. 손 뻗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애매모호하지만 병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됐었던 거고요. 데이빗 갈게요. D. He's waiting in line at a store. 자, waiting in a line at the store. 그죠? at a store. 지금 가게에서 전혀 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오답이 쉽게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또 다른 정답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선반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선반이 병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 shelf is filled with bottle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끝.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 학습법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림 하나를 그냥 보고 문제만 풀고 가시는 게 아니라 동작, 자세, 시선, 오차림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 그림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직접 체크, 어택을 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도 정답 나올 수 있겠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겠다. 그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 시각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죠. 이제 비빙 PP를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서 장난치는 비빙 PP. 자, 현재 수동태는 일단 문장의 생김새가 저렇게 비빙 PP예요. 비동사, 빙, 그리고 분사가 오는데요. 해석을 할 경우에는 주어가 뭐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쉽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자가 지금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을 이렇게 정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A woman is arranging flowers in a vase. 그죠? 여자가 꽃병에 꽃들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꽃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꽃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뭘 당하고 있는 거죠? 정돈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Flowers are being arranged in a vase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의미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윗문장에는 사진에 보이는 a woman이 등장하고 있고 아랫문장에는 사진에 보이는 woman이 전혀 없죠. 하지만 뜻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비빙 PP가 사용이 됐을 때 그림에 웬만하면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끝? Make sense? 여러분 기시가 한번 필까요? 다 같이 everybody put your hands up.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7번. 7번 틀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7번. 오케이. 7번은 표현을 꼭 외우실 게 있어요. 자, 이 남자의 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작인가요? 현미경을 자, 우리 현미경은 뭐 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아, 현미경 관찰한다 그래요? As my Korean sucks. 잠시만. 현미경은 뭐 한다 그러죠? 현미경 보통 이렇게 그래, 그 단어 뭐? 들여다본다라고 그러지 않나요? 현미경을 들여다본다? 그 표현을 외우실 거예요. 자, 얘가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세는 보니까 앉아있겠죠, 당연히. 시선도 보니까 그냥 뭐예요? 현미경 보는 거예요. 자, 옷차림을 볼게요. 이거 딱 이런 거 우리 레포트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험실 가운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 다 같이 그냥 외워버릴게요. 랩에서 입는 코트예요. 그래서 랩 코트 이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네, 요 단어 챙겨가세요. 랩 코트. 됐죠? 자, 그래서 랩 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alright. 자, 그러면 A번의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A번. A가 이렇게 나갔었죠. A. A man is putting on a pair of gloves. 일단 동작에서 아닌 거 아시겠어요? putting on, 입고 있다는데 그런 장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No, A 오답. B. A 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뭐라 그랬어요? B. A man is peering into a 자, microscope. 다 같이 쉐도잉 할게요. B. A man is peering into a microscope. peering into 얘를 외우실 겁니다. 자, peer into라 그러면 들여다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현미경이 뒤에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peer into 외울게요. peer into. 자, 그래서 정답이 보이번에 나왔었던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게요. C. A piece of equipment is being cleaned in a laboratory. 여기서 비빙 PP가 하나 잡혔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이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 잡히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C도 오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 같은 경우도 엎질러진 게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오답 처리가 가능했었고요. 데이빗에서 나왔던 substance, 물질이라는 뜻이죠. 단어 하나만 챙기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alright.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자, 8번.
8번은 많이 틀리셨거든요. 그러면 8번에 지금 문제를 보시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작 보니까 컴퓨터로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뭔지를 모르겠지만 컴퓨터로 뭐 하고 있어. 자, 근데 자세를 보니까 어떤 자세예요? 앉아 있어요. 그죠? 시선 어디에 꽂혀 있어요? 모니터에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옷차림 보니까 딱히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린단 말이에요. 자, A번 표현 한번 들어보죠. A. All of the cords are disconnected. 뭐라 그랬어요? A. All of the cords are disconnected. 여러분, A. All of the cords are disconnected. 일단 모든 코드가 다 끊어져 있다예요. 분리돼 있다. 근데 코드가 지금 뒤에 잘 꽂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답인데 이렇게 가기도 전에 일단 오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part 1에서 제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all이라든지 every라든지 극단적인 표현들 있죠. 그죠? 극단적인 표현들. 웬만하면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웬만하면. 자, 그래서 all of the cords는 아니죠. 그죠?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 잘 꽂혀 있습니다. A번 오답. B번 가보죠. B. The computers are arranged in rows. 컴퓨터가 뭐 되어져 있어요? are arranged in rows. 여러 줄로 정돈, 배열되어 있다. 모니터 지금 보시니까 줄별로 이렇게 쭉 서 있죠. 그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었고요. 장난 한번 쳐볼까요? Computers are being arranged in rows. Computers are being arranged in rows. 정답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Computers are being arranged in rows. being이 들어가면 이게 답 안 되죠. 왜? being 들어가면 어떤 모습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컴퓨터를 배열시키는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거죠. 찾지 마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C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탠딩에서 바로 오답 처리 가능했었죠. 데이빗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의 데이빗. D. A woman is sitting on a desk. 이거 해석 어떻게 갑니까? 여자가 책상 위에 앉아있다는 표현이에요. 책상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싶으면 전치사 on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될까요? 장소인 at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였던 거예요. Sitting at a desk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찾지 마시겠어요? 오케이? 요게 정답이 되려 그러면 정말 책상에 걸터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sitting at a desk 이렇게 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거 한번 정리하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 어떠셨나요? 괜찮습니까? Everybody okay? 9번은? 자, 그러면 9번의 동작을 한번 볼게요.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작이죠. 그죠? 그래서 자세, 시선, 옷차림은 쉬웠던 것 같아요. 자세는 그냥 서 있고요. 시선은 아래로 보고 있고요. 옷차림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작인가 동시에 다르게 표현하면 종이를 복사기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의 A번 한번 들어보죠. A. An employee is cleaning an office. 자, 어떤 직원이 오피스를 청소하는 장면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쉽게 A번 오답 처리 시키시고요. B번 B. A man is placing documents 까지는 좋아요. 여기서 근데 빠르게 반응하시면 오답 나가는 거죠. 다큐멘트를 놓고 있는 거 맞거든요. in a cabinet.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In a cabinet. 캐비넷이 아니죠. 그죠? 정답 바꾸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나 copier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번 오답. C. C. A man is ironing a suit. C 하신 분 손 다시 들어보세요. C번 계세요? C번? 혹시 이거 wearing으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wearing으로 들으신 분이. 자, 발음 한번 볼게요. C. A man is ironing a suit. 여러분, 다시 이게 아무리 다시 들려줘도 계속 wearing에 한번 꽂히면 wearing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배속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소리 좀 이상하게 날 거예요. C. A man is ironing a suit. 여러분 들리세요? C. A man is ironing a suit. A man is ironing a suit. 그죠? ironing이라고 들리죠? 그죠? wearing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그럼 왜 wearing으로 들렸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쭉 빠르게 쭉 지나갔을 때 그냥 I 보면 다 날리시고 is running.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is running. 그래서 wearing a suit. 전반적인 그런 상황과 유추했을 때 그냥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나 보다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답 처리였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원래 속도로 갈게요. C. A man is ironing a suit. 자, 데이빗. D. A photocopier is being used. Photocopier is being used. 우리가 배웠던 비빙 PP죠? 그죠? 복사기가 뭐 되어지고 있다?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D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전 얘기했듯이 이 그림에서는 이런 것도 정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A man is placing documents on a photocopier. 그죠?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 놓고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정리할게요. 토익 파워 1에서 나오는 현재 완료 형태. 자, 현재 완료 수동형은 토익 파워 1에서 시간적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낯익은 사진이죠. 그죠? 이 초상권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탐 크루즈의 딸이에요. 그죠? 자, 엄마가 신발끈을 양말이나 이런 걸 잘 신발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묶어주려고 신발을 잘 시키려고 가방을 땅에다 놓아놨어요. 자, 여러분 빨리 분석하세요. 이 가방 몇 분 전부터 놓여져 있었는지 빨리 분석하세요. 째려봐봐. 그림을. 째려보면 보여요. 자, 가방이 땅에 몇 분째 놓여져 있나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시간적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뭘 사용한다고요?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파워 1에서 이런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왔을 때 시간적 개념을 싹 다 빼버리고 뭐로만 본다? 상태로만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she has placed her bag on the ground. 그녀가 땅바닥에 가방을 놓아뒀다. 놓아둔 상태다까지만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한번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10번 틀리신 분. 10번에 다 뭐 찍으셨어요? A번 찍으셨어요? 자, 라이프 재킷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동작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10번에 A번 바로 가볼게요. 갑니다. A. A man is taking off his life jacket. 여러분, a man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였나요? A. A man is taking off his A. A man is taking off A man is taking off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A. A man is taking off his life jacket. Taking off his life jacket이면 어떤 동작 지켜야 될까요? 벗고 있는 중이 지켜야죠. 그죠? 잘 입고 있으니까 이건 오답인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게 정답 되겠어요? A man is wearing.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taking off 이만 나왔으니까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 한번 볼게요. 벗고 있는 장면이 나왔을 때 taking off도 나오지만 여러분 제거하다라는 단어 알죠? remove. 그죠? removing 이라는 단어도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removing이라고 얘기하거나 taking off라고 얘기를 하면 벗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A번 오답이었고요. B번 한번 볼게요. B. Small boats have been pulled onto the shore. 여러분, 현재 완료 수동태 나왔지만 시간적 개념 빼자고요. 상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B. Small boats have been pulled onto the shore.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onto the shore라는 거는요. 해안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조그만한 보트들이 해안가로 인양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사진을 보시니까 여기도 보트 하나, 저기도 보트 하나, 저 뒤에도 하나 보이죠? 그죠? 보트들이 해안가에 끌려져 있으니까 인양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B번이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자, 이제 C번을 한번 들어볼 텐데 C번은 지금 조금 표현이 너무 과하죠? 저렇게 걷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B. A man is walking on the beach. 자, 해변가를 저런 모습으로 걷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토익 그림에서. 그죠? 걷는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단어를 좀 정리를 합시다. 해안에서는 걷는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거닐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해변가에서 걷는 모습이 찍힐 때 시험에서 어떤 단어가 또 많이 나오냐면요. stroll 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stroll. 오케이? 그래서 뭐 남자가 거닐고 있다 또는 뭐 여자가 거닐고 있다 이럴 때 a man is strolling on a beac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stroll이라는 단어 정리할게요.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됐죠. 확실히 패들이 지금 물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녹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오답 처리 가능합니다. 자, 11번. 문제 11번. 여기 한번 볼게요. 11번 데이빗 손 빨리 번쩍 드세요. 나 11번에 D 찍었다. 손 들어보세요. 2번 좀 많을 거예요. 자, 손 들고 있어 보세요. 다 같이. 자, 그러면 D를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기 들려드릴게요. 나 말도 안 나와. 자, 갑니다. D. A worker is looking through a telescope. 자, 뭘 보고 있다 그래요? D. A worker is looking through a telescope. 뭘 보고 있다 그러죠? 텔레스코프. 그럼 물어봅시다. 자, 텔레스코프 뜻은 뭐죠, 여러분? 망원경이에요. 자, 망원경. 자, 이제 여러분 사진을 봅니다. 얘가 망원경일까요? 아닌 거야. 아시겠죠? 여기가 함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 건축 계세요, 혹시? 건축 여러분? 건축이나 토목 전공하시는 분 지금 여기서? 계세요? 요런 거를 갖다가 측량기라 부르죠.
그러면 측량기를 갖다가 이렇게 길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요걸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죠. A. A worker is measuring land. 이 작업부가 뭐 하고 있다고요? 땅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Measuring land. 바로 저런 도구 가지고 여러분 각도라든지 지면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measuring land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답을 안 찍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일 거야. 내가 아는 measure는 자로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만 measure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각을 재는 거라든지 굴곡을 보는 것도 싹 다 뭐라 볼 수 있다? measure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나왔었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piles of dirt라는 표현이 하나 있었거든요. B 한번 들어볼게요. B. A truck is moving piles of dirt. 자, piles of dirt라는 건 흙더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럭이 흙더미를 옮기고 있다고 그랬는데 트럭이 눈 씻고 쳐다봐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나 C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C. C 없어요? 2번 없어요? C. A worker is building a new road. 새 길을 깔고 있다는 아니죠. 그죠? 이건 너무 과하게 나가셨어요. 그죠? 너무 많이 주셨어요. C번 오답이었고요. D번 같은 경우에도 텔레스코프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Land Surveying Instrument라 부릅니다. 측량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장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이 인원이 그대로 들어갔을 때 요 그림이 떴어요. 요거를 영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가 아니라 솔직히 물어봅시다.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없어. 오케이? 토익은 그렇게 치사한 시험이 아니에요. 적당히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한다고요. 우리가 약간 눈치가 조금 떨어질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그대로 등장시키지 않는다고요. 이런 애들 아까 전에 그런 단어 쓴다고요.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뭐라 쓴다고요? 디바이스라고 한다고 그냥.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전동으로 이렇게 하는 드릴, 전동 드릴 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죠? 여러분 전기톱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죠? 거기 있는 애들 다 몰라. 시험장에 있는 애들 다 몰라. 그래서 그냥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 그냥 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어를 보고 절대 이 그림 보고 겁먹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전체적인 상황 묘사를 보시는 거지. 그 특정 그림에 박혀 있으면 이런 것처럼 looking through가 보이는 순간 아 looking through 맞구나. 텔레스코프 대충 보니까 망원경 같거든. 오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11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12번에서는 우리 표현 하나만 외울게요, 여러분. 자, 데이빗의 표현이 이거였어요. span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spans a river라 그랬는데 쭉 걸쳐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걸쳐 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강을 가로질러서 다리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bridge spans a river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얘랑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뭐냐면 bridge가 지어져 있죠. 어떻게? across the river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데이빗의 표현과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괜찮습니까?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오늘 준비된 12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뭘 하실 거냐면 일단은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단어들 한번 쭉 다 보시고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단어들이 아까 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던 단어들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노트에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수업 쭉 들었을 때 필기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배웠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ETS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보는 방법들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듣고 정답 보신다고요. 아시겠죠? 섣부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동작인지 상태인지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비빙 PP는 대부분 어디?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ll이나 every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뭐가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그거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개념을 뭐하자?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반드시 음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표현이랑 다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외우라고 나눠드렸던 핸드아웃들 있죠? 그것들을 한번 음원 들으시면서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Part 1의 두 번째 세션 할 때 월요일 되겠죠? 그죠?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